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또 기분 좋게 볼 종목들이 나와서 참 기분 좋은 하루인데요. 저희가 10월 말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요새 리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10월 29일에 저희가 전날 1차 목표가를 터치한 걸 놓쳤더라고요. 바로 진 매트릭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보라기 전일 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 또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백신 관련 종목으로 제가 이제 10월 30일 날 아마 마지막 날 말씀드렸던 종목일 거예요. 진 매트릭스를 설명드렸었는데 어떤 독감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진단키트를 동신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유럽의 승인이 받은 진단키트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외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베시텍의 지분을 5.39%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이자에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임상 3상에서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같은 아스트라제네카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제 오늘 아주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또한 강보합권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1차 목표가를 18,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현재가가 18,700원 라인대이고 전일 뭐 19,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6% 정도의 수익을 챙기시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2차 목표가를 제가 25,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18,500원 라인대 조금 넉넉하게 18,000원 라인대까지도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 10%, 12, 13% 정도 될 거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조금 길게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18,500원 또는 18,000원까지 넉넉하게 익절가를 설정하셔가지고 25,000원 라인대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수익 챙기신 분들은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익절가 18,000원 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30일 날 저희가 칩셋미디어를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뭐 비메모리 반도체든 자율주행에서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억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일단 칩셋미디어도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국내 유일하게 비디오 IP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주 안정적인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왔어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였고요. 제가 목표가를 12,500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한 12,300원 정도 목표가에 조금 모질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약간 차익 매물 나와주고 있지만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익절가만 조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오늘 시가 라인대인데요. 11,7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시면 좋겠고 목표가 12,500원, 2차 목표가 13,500원 라인대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칩셋미디어도 익절가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11,700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전일 짚어봤던 종목들도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네, 중국 기업주 섹터에서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죠. 네, 일단 제가 윙이푸드랑 컬러레이를 말씀드리고 나서 후속주로 제가 전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사실 시장이 조금 불안합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살짝 또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영향으로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 우리가 매수한 가격대 위에서 한 2%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살짝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핑 관련해서는 제가 꿈의 신소재라고 전일 말씀드렸었고 아직까지 최근에 그래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제가 전일 크리스탈 신소재를 말씀을 드렸었고 또 시진핑 방한 관련해서 중국 기업주만큼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컬러레이 그리고 윙이푸드에 이어서 다시 한번 크리스탈 신소재를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93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2,13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58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이 1,600원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중국 소비주에 이어서 소비주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코리아나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코리아나가 지금 오늘 살짝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일 말씀드리고 나서 한 3%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아래 꼬리가 좀 달았다가 오늘 약간의 차익 매물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광군제가 시작된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차익 매물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여전히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그리고 백신 개발에 따라서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 하단 부위에 위치해 있고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그 매수가 부근이니까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요. 6,150원 라인대 잡고 대응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6,8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5,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전일 5,10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10월 말에 짚어드렸던 종목 두 가지 그리고 전일 종목 두 가지까지 천천히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 섹터, 두 가지 종목 바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정책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섹터를 굉장히 혁신으로 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디지털 화폐 섹터입니다. 디지털 화폐 네. 섹터. 요새 비트코인 가격이 네. 15,000달러 선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참 궁금한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이고요. 디지털 화폐는 우리 모바일에 들어오는 화폐가 모바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이유 한번 네, 들어볼까요? 일단 그래서 제가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또 일본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에 돌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는 섹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뉴딜의 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 모바일 신분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는 지금 현재도 아주 강하고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디지털 뉴딜의 정책 수혜를 받을 네.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으로 한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네트 오늘 들고 네. 와 주셨습니다.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2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6%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모멘텀 어떤 것 들고 네, 오셨나요? 일단 한네트를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자동화 입출금 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직접적으로 디지털 화폐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모바일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모바일로 들어왔을 때 그 시스템 부분에서 뭔가 테마성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네트가 직접적인 디지털 화폐와 바로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은 아니고요. 테마성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네트가 디지털 화폐가 움직였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화폐가 제가 왜 혁신으로 보고 있냐면은 가상화폐랑 다르게 디지털 화폐는 국가가 직접 발행한 법정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을 굉장히 우리가 저장 공간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고 교환했을 때 누구나 다 교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로 우리가 교체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디지털 화폐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2014년부터 연구를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굉장히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굉장히 보였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대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바이든이 이번에 당선이 됐잖아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오히려 정책 드라이브가 혹시 다시 바뀌지 않을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달러와 그리고 또 위안화 간에 어떻게 보면은 기축통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고 신화폐 전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오히려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상승이 충분히 많이 나왔지만 이제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22년까지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실제 발행을 할 목표로 달려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기축통화를 키우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이미 지금 4개 도시, 중국 내 4개 도시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7에서도 2022년까지 디지털 화폐를 표준안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스웨덴,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에서도 6개국이 중앙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연구 그룹도 이제 구성을 할 만큼 이제 디지털 전 세계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또한 지금 최근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고 가상화폐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고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디지털 화폐 부분을 굉장히 저는 혁신으로 보고 있고요. 충분히 주가가 크게 상승 나온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디지털 화폐를 큰 흐름으로 왔을 때 이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정책 수혜주로 드라이브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를 유심히 보자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지금까지는 주춤하던 디지털 네. 화폐 사업에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한네트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부근에서요. 당연히 네.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약간의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에요. 전일도 막 장중에 변동폭이 10%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대를 제가 6,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6,500원, 6,6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7,800원, 전고점 부근에서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고 7,800원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2차 목표가를 8,6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싶은데요. 제가 아까 가상화폐를 언급을 했는데 네. 이 가상화폐에 비해 안정적인 화폐가 바로 디지털 화폐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의 가상화폐 가격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 좀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가격도 상승이 많이 나와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네. 일단 뭐 디지털 화폐가 이제 본격화된 만큼 가상화폐가 예전만큼의 큰 상승이 나오기엔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또 G2 국가가 또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추진했을 때는 오히려 가상화폐 가격들이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디지털 화폐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혹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디지털 화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가격은 뭐 꾸준하게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디지털 화폐가 본격화됐을 때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까지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네. 그럼 어떤 섹터일까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요.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바로 정치 인물 섹터입니다. 네, 정치 인물 네. 섹터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당연히 비보입니다. 네, 당연히 비보호. 네, 늘 정치 인물주는 맞습니다. 비보호를 주시는데요. 이유 그래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뭐 야권 인사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지지율 조사, 대권 지지율 조사에서 여권에 가장 강력했던 어떤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리고 또 이낙연, 네. 이낙연 당대표를 이기고 1등으로 처음으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항마 종목을 제가 인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해서 가장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중공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산중공업 네. 오늘 섹터에서 대장주로 네, 들고 와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스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2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2.86%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재료들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건설 중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수산중공업의 대표이사가 이제 정석현 회장인데 앞에 정씨여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같은 정치인으로 알려지면서 인물주로 묶여 있어요. 사실 인물주라는 게 사돈의 팔천,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으면 인물주로 묶여 있는데 일종의 테마성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 종목에서 가장 대장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바는 없지만 오늘 약간 좀 선회하면서 자신을 약간 지금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오히려 바이든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은 본인이다라고 그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권 도전에 약간 시사를 했던 점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섹터가 굉장히 크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지지율 1위가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인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 당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는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최근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권에서 새로운 인물을 새롭게 찾고 있고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에 따라서 부합되는 인물로 판단되고 있어서요. 새롭게 출발하는 여권의 정치 인물주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수상중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새롭게 출발하는 여권 관련주. 그러면 지금 4, 5%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바로 짚어볼게요. 네, 정치 인물주 특성상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와 이틀 전에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고 거래도 굉장히 크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네. 1차 목표가는 2,8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할게요.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2,850원 라인대를 넉넉하게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3,15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2,3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2,350원 라인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산중공업까지 네. 짚어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네. 어떻게 만나뵐 수 있죠?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방송 특성상 짧게밖에 설명 못 드리는데요.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시장의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한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확실한 섹터를 선점하는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